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야기는 이기용 동아일보 논설위원회 글에서 제가 읽고 발췌를 하면서 저의 생각을 함께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상당히 중요한 글 속의 내용을 감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아일보 이기용 칼럼, 지금 오늘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기용 대기자입니다. 대통령 연봉보다 많은 연봉을 받는 공직자가 있겠습니까? 바로 한국판 나사 본부장입니다. 5월 말 출범을 앞두고 있는 우주항공청입니다. 한국의 우주항공청. 한국판 나사입니다. 파격적인 조건으로 인재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이 한국판 나사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이 5월 말 출범을 앞두고 본격적인 인재 채용에 돌입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은 14일 채용 공고와 채용 설명회를 시작으로 해서 우주항공청 연구원 채용, 인재 모집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대한 사업입니다. 5월 27일 출범 전에 120명 내외 인력을 채용하고 하반기부터는 고위 연구원을 꾸준히 수급해서 최종적으로 약 300명의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을 밝힌 겁니다. 이은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을 했던 것을 실현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한국판 나사, 윤 대통령이 그 꿈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꿈은 대한민국의 꿈입니다. 이 꿈은 곧 세계와 겨룰 수 있고 극좌파들,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적대적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 바로 우주항공청입니다. 우주 발사체, 로켓하고 인공위성 연구, 또 개발, 우주 탐사 실무를 총괄하는 본부장에는 대통령과 같은 연봉 2.5억 원 수준의 급여가 기본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2.5억 원 수준. 필요에 따라서는 더 많이 임금도 지급됩니다. 핵심 연구원은 1억 원이 넘는 급여를 줍니다. 국가행정조직의 공무원에게 대통령 이상의 임금을 주는 것은 우주항공청 본부장이 최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우주개발 예산을 1.5조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꿈은 원대합니다. 대한민국을 발전시켜서 대한민국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그의 꿈은 정말 강합니다. 네. 우리는 대통령을 모함하고 모략하고 이 대통령을 퇴진시키려는 극좌파들이 왜 그렇게 발광을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한 드라이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차단하고자 부수려고 매일 윤석열 심판이라는 이런 오도된 짓을 그들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 바로 이재명의 목표, 또 문재인의 목표, 극좌파들의 목표, 북한의 목표하고 똑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주항공청 출범 초기에 얼마나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느냐, 이게 한국 우주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개발과 우주산업 육성을 총괄하는 행정기관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은 이 한국의 독자 발사체를 비롯해서 인공위성 연구, 또 R&D를 전부 다 맡고 있습니다. 뭐 개발이라든가 이런 전부를 맡고 있고, 우주산업 정책을 또 마련하고 또 관련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2032년 달 탐사를 할 것이고 32년에 달 탐사, 2045년에 화성 탐사 같은 한국 우주 개발 목표의 최선봉에 설 계획입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정을 쏟고 왜 정성을 쏟고 에너지를 쏟을까요? 바로 앞으로는 우주의 경쟁입니다. 이 한국이 벌써 이걸 갖다가 한국 지도자가 뛰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성견지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나라는 발빠르게 초가 다르게 국가 간에 보이지 않는 경쟁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 그래서 대한민국 지도자는 극좌파 지도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념의 노예들인데 이들은 좀비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의 선봉에서 대한민국을 견인하고 있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리는 모두 힘을 에너지를 모아줘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파격적인 대우라는 것은 나사를 벤치마킹한 겁니다. 나사는 기본적으로 미국 공무원 임금 체계를 따르지만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 연구원에게는 더 높은 직급의 공무원 대우를 해줍니다. 나사의 핵심 연구센터 마샬 우주비행센터 부국장 연봉은 21만 달러입니다. 컴퓨터공학자하고 우주비행사 후보생이 15만에서 16만 달러입니다. 일반 연구원도 고위직을 제외한 일반 공무원 최고 연봉 수준의 대우를 보장받습니다. 이재영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장은 본부장을 제외한 다른 인재들도 필요에 따라 기준 상한을 넘는 연봉을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우주 사람을 이끌어갈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주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직접 드라이브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꿈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나가고 번영되고 잘 훈련되고 숙련된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내보이겠다는 그런 광활한 의지의 덕입니다. 이번 우주항공청 채용에서는 31개 직위의 총 50명 선임연구원과 연구원을 우선 채용합니다. 우주항공청 공무원은 임기제로 기본이 3에서 5년 근무 후에 최대 10년까지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근무합니다. 이재영 추진단장은 임기제는 산업, 학계와 꾸준한 인적 교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높은 대우를 보장하면서도 정부는 인재 확보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10년차 우주항공업계 관계자는 파격적인 대우에 우주항공청 지원을 고려했지만 가족을 생각하면 사천은 교육 생활 인프라가 수도권보다 빈약하다며 지원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한국의 우주항공 인재 풀로는 우주항공청을 꾸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의 항공우주 관련 연구원들이 근무하지만은 이 인력들이 우주항공청으로 넘어오면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방식에 그치는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외 산업학계의 외부 인력을 끌어와야 됩니다. 이 내부는 물이 고인물이기 때문에 발전 진취성이 없습니다. 네. 이 추진단장은 채용 설명회에 이미 300명 이상이 참석을 희망했고 해외 인재 물색을 위해서 네트워크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사천 거주 문제도 초기 주거비를 지원하고 기숙사를 지어 인프라를 빠르게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우주산업이 앞으로 세계의 경쟁력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고도의 창조적인 그 길을 가고 있는 대통령의 국가 리더십, 우리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극좌파들은 이것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파괴해서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애를 쓸 겁니다. 이재명을 보면 압니다. 이재명은 반드시 제거해야 될 대한민국의 중요한 대상입니다. 민주주의에서는 제거라는 것은, 거세라는 것은 선거입니다. 이 선거를 통해서 반드시 이재명을 거세를 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엄청난 불행이 닥칠 수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범죄 혐의자 아닙니까? 범죄 혐의자. 이재명이가 그냥 한두 개 범죄 혐의자입니까? 이 범죄 혐의가 뭡니까? 전부 자법률, 경제사법, 이 동그라미, 돈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북한 송금해주는 또 친북적인 요소. 우리 북한 했던 이재명 아닙니까? 이자를 심판을 대한민국이 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에 존립 의무가 없습니다. 꼭 국민의 힘을 지역구에서 그래서 적어도 200석을 견인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200석을 견인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걸로 생각될 수 있는 겁니다. 200석을 꼭 하고요. 그다음에 자유우파의 비례대표는 국민의힘에도 비례대표가 있습니다. 정당 투표하는 거. 또 자유민주당 고용주 변호사가 주도하는 애국 대한민국을 향한 그 몸부림 자유민주당도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을 자유우파로서 이 극좌파들을 제압해 나갔던 바로 힘의 상징 그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단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훈 장관께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단일 대우로 해야 된다. 어떻게? 자유통일당이라든가 자유민주당, 이 고용주당과 이 정광훈 당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연대를 했으면 어떻게 했느냐라는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글쎄요.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어떤 형태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단합을 할 수 있는, 단결을 해서 모든 자유파가 단결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열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 실패하면요, 대한민국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는 걱정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무조건 하고 하여튼 국민의힘을 완벽하게 당선시킬 수 있는 그 길로 우리 국민들이 초점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